반갑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돌아가시는 분이 37만이 돌아가십니다. 태어나는 사람들이 한 23만 정도, 22만에 23만 정도가 태어나서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게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급격히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2000년도만 해도 60에서 70% 매장 하신다는 분이 지금은 매장률이 한 5%밖에 안 되고 화장률이 95%가 되고 있어요. 근데 화장을 했을 때 과연 발복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풍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화장하면 무해무덕이다 이런 분들이, 풍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화장하면은 해가 없다, 무해, 무덕, 해도 없고 덕도 없고, 자기 자신이 노력하는 대로만 하면은 산다. 근데 매장을 하면은 좋은 명당에 쓰면은 자손들이 잘 되지만은 잘못 모셨을 때는 자손들이 잘 풀리지도 않고 몸에도 아프고 집안의 우환과 재앙이 따라서 매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화장을 무해무덕이라고 하기 때문에 화장을 하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을 했을 때 과연 해가 있느냐, 아니면 해가 없고 무해무덕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현장 실습을 가갖고 해본 결과, 화장도 매장하고 똑같더라 이거예요. 화장도 흉기에 보시면 집안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손이 풀리지도 않고 집안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화장도 매장하고 똑같이 명당에 보시면 발복이 돼갖고 집안에서 인물도 나오고 큰 거부도 나오고 재벌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화장을 했을 때 잘못이어야 되냐? 화장을 했을 때 그걸 어떤 분들은 화장을 하면은 DNA가 다 소멸이 돼갖고 자손아치 그 기가 안 간다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산이든가 강이든가 아니면 바다에 뿌리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화장하고 뿌렸을 때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나,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 못 봤습니다. 또 화장을 했을 때, 화장하고 뿌렸을 때 집안에 우울증 환자라든가 정신적인 이런 것이 조현병이 그는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주 집안이 희한하게 돌아가요. 그건 왜 그러냐? 부모와 조상은 하늘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봐 알지만은 부모님이 자식같이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런데 그 벌초하기 싫다고 부모를 화장하고 내동댕이 치는 건 어떤 결과냐면,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조상이고 나무는 자손이고 집안입니다. 뿌리가 없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무가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쓰러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조상과 부모는 뿌리란 말이에요. 자기를 지탱해주는 뿌리를 화장하고 뿌리면 여기저기 흩어지면 그 뿌리가 없어요. 없으면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은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해도 절대로 매장과 같이 좋은 명당에 모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사례가 왜 그러냐면 북한하고 일본이 무역을 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일본 사람들을 납치를 많이 해갔어요. 그리고 조건에서 일본에서 그러면 우리하고 서로 왕래를 하고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몰래 납치해간 우리 국민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건 우리가 인정하는데 그 사람들을 보내줄 수 없다. 왜 그러냐?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했냐? 화장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화장하면 어떻게 했냐? 모셔놨다 이거예요. 예? 그럼 화장한 유구를 보내달라. 그런데 일본에서 그 화장한 유구를 보냈는데 북한에서 보내줬는데 일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DNA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족들을 화장한 그 유분을 하니까 DNA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갖고 북한한테 거짓으로 보내줬다는 이런 말이 유래가 있는데 화장하도 DNA는 검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화장한 거에서도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화장해도 명당에 모셨을 때는 대명당에 있으면 재벌이 나오고 중명당에 있으면 큰 거부가 나오고 소명당에 있으면 동네 부자니까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큰 기열 명당이나 했을 때는 큰 인물도 나오고 뭐 대통령, 장차관 그리고 군순이 우리나라 재계를 이끌어가는 거부가 나올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게 화장하고도 똑같다 이거예요. 제가 일본을 작년에 갔는데 소니 같은 경우는 다 화장을 했어요. 화장하고 그 공원 묘지에 한 군데 모셨어. 그런데 지금 소니가 일본에서 최고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너지지 않았어요. 1년에 소니란 그 집안에서 벌어들이는 순수익이 11조예요. 11조. 예? 그리고 대대로 이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에는 매장을 했는데 좋은 데 모셨을 땐 쫙 잘 되다가 흉지다 모셨을 때는 집안이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그 얘가 삼성에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첫째가 맹이, 둘째가 창이, 셋째가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 중에 창이가 먼저 죽었어요. 이병철 회장님이 10개의 계열사를 줬어요. 그래서 산미 그 그룹이 왜 무너졌냐면 몇 조 원이 이 창이가 죽고 나서 이병철이 둘째 아들이 그 계열사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도 없이 완전히 분해가 됐어요. 그 재벌도 무너진다 이거예요. 흉기로 넣었을 때는. 그리고 현대그룹의 정순영이 현대그룹 친동생 셋째가 현대시멘트라든지 계열사 10개를 갖고 있는데 그분이 면허는 아주 잘 썼어요. 그런데 대흉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10개 계열사가 10년 조금 더 지나서 완전히 다 분해되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동아그룹이라든지 한보그룹이라든지 그런데도 재벌도 흉기다 넣으니까 당대히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화장했을 때 좋은 명당에 넣으셨으면 일본처럼 계속 몇 대까지 이어간다. 화장하고 화장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화장하도 좋은 데다 모시면 똑같더라 이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300년 이상 된 기업이 대대로 물은 대기업이 3,000개에서 4,000개라 된답니다. 우리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두산그룹 하나뿐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좋게는 못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하더라도 명당에 좋은 명당에 모시면
대대로 집안이 부귀를 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왜 부귀를 누리냐? 명당에서 부와 기를 자손들한테 준다 이거예요. 즉 운과 복을 주기 때문에 자손들이 잘 되고, 잘 되면 어떻게 되십니까? 집안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라를 이끄는 큰 인물이 나오는데, 앞으로 자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은 물려주기 전에 화장을 하더라도 시대 흐름이니까 그 역행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을 하더라도 절대 버리지 말고 좋은 낙골묘라든가 또 봉환당이라 하더라도 잘 가려갖고 그걸 선물로 딱 주고 나서 나머지 재산을 물려주면 집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화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